자, 너무 다 기다릴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일찍 들어와요. 이제 오늘이 오늘 머신러닝 수업 마지막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모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수업 없다고 또 늦게 나온 사람들이 생겨. 근데 그러면 안 돼. 어? 처음에 모습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생각나요? 처음 왔을 때의 내가 이 유니티를 다룰 때의 그 느낌과 지금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막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아직은. 죽어라 공부를 해야 돼, 아직은.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난 이런 말 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자,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일단 마무리를 지도록 하죠. 지난번 걸로 아마 학습을 했었을 때 그때 몇 번 했나? 한 15만 번 했나? 했을 때 20만 번인가 15만 번인가 한번 했을 거야. 그때 했었던 결과로 보면은 되게 엉터리 같을 거야.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숫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막 완전 이상한 행동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할지를, 그러니까 상벌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거를 그렇게 한번 시켜놓고 나서 전체적인 로직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놓고 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움직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점점 이제 내가 상벌점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계속 시켜야 돼. 그래서 본 사람들도 지금 바빠서 막 자기 거 프로젝트 하기도 바빠서 별로 안 받겠지만 나는 계속 이제 일부러 계속 틀어주고 있었죠. 이렇게 상벌점을 했을 때 저렇게 상벌점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틀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찰하기 쉽게 이제 뭐 약간 UI 같은 것도 좀 추가도 해주고 하면서 관찰을 같이 하는 거야. 얘가 언제쯤 상벌점을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잘 보면 얘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계산상으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행동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실제 수치 우리 머신러닝 할 때 CMD 창에 뜨는 거 있잖아요. 서머리가 뜰 때 보면은 평균 점수가 점점 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정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워드를 좀 더 수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 변수도 마찬가지야. 관찰 변수도 하다 보면은 얘가 요런 부분이 상벌점이 필요하네. 또 그 다음에 얘가 요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 변수를 계속 추가를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좋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얘가 행동들 그때 관찰을 했었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처음에는 막 상벌점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발판에 일부러 몸을 막 잠깐 이런 식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막 여기서 막 비벼대. 왜 그러냐면 내가 가속을 막 낼 수 있어. 하지만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아. 얘가 막아주고 있어서. 그럼 가속은 올라서 속도 점수가 올라가. 그리고 회전도 잘 안 생겨. 회전력이 낮아지니까 회전력 점수도 얻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최소한의 반 바퀴 정도만 싹 돌아서 얘한테 딱 착지하기를 원했어서.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랬더니 얘가 여기다 이렇게 들이받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는 가끔 난 이런 것도 봤었어 지난번에. 그때 매번 학습할 때마다 얘가 조금씩 바뀌긴 해. 복불복이 좀 있긴 해. 어떤 경우는 얘가 다리 좀 멀어.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있으면 얘가 갑자기 어떤 짓을 하냐면 엄청난 속도로 그냥 일직선으로 직진해서 뚫고 나가. 뭐냐면 내가 그때는 그 화면 나가는 벌점이랑 얘 도착하는 상점을 높게 안 줬어. 한 1점 정도만 줬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막 프레임마다 0.1점, 막 0.01점 막 이렇게 계속 주는 점수를 많이 줬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그 점수만 받는 거야 이제. 전속력으로 속도 점수 빡 받은 다음에 빠져나가서 그냥 빨리 끝내버려. 감점 1점 당해도 얘가 거기서 미리 얻은 점수가 너무 높아. 그죠? 요런 것들을 되게 내가 피해 나가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요소를 더 수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상벌점을 클리어랑 미션 클리어 했을 때 리워드 쪽으로 가면, 리워드 칼크 쪽으로 가면 아마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1점으로 돼 있었을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쵸? 여러분 코드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점수를 확 높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아웃하면 뭐 마이너스 5점 이게 좀 크게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거기서 점수 얻어도 도착 못하고 나가면 점수가 많이 깎여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그리고 그러려면 요런 걸 알아두는 것도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한데 난 약간 그 향상이 있는 것 같아서 카메라에 우리 좌한계 우한계 지금 좌표가 잡혀져 있잖아. 알고 있잖아. 게임 오버 시킬 때 그 좌표를 그냥 얘 보고 관찰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자꾸 막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내가 넣냐면 여러분들이 이 관찰 벡터를 자꾸 막 더 추가해서 많이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것 같더라고.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관찰 벡터를 한 3개, 2개, 5개 요 정도만 넣어놓고 학습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적은 정보만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그쵸? 실제 이거 외에 다른 딥러닝 쪽에서도 제일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학습도 있지만 데이터 수집하는 거야. 데이터의 양을 많이 늘리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에 변수를 많이 줘. 이런 변화를 많이 줘. 왜냐면 그래야 관찰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가해도 이미지 픽셀 그때 카메라 같이 이미지로 추가를 하는 순간에는 훨씬 많은 관찰 요소가 생겨버리지. 픽셀 단위로 해버리니까. 심지어 그레이 컬러도 아니고 막 그 카메라용 같이 색깔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3채널이라서 곱하기 또 3배가 돼. 그쵸?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많이 넣어도 돼.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거보다는 적어. 몇천 개 여러분들이 넣으려고 해도 넣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 개, 뭐 한 개 좌표. 근데 원래는 넣지 말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요런 거는 좀 안 넣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넣어도 돼. 지금 좌한계 우한계 좌표 카메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실 안 넣어도 되긴 해. 왜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내가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니 그냥 넣지 말자. 이건 넣지 말고 다른 걸 넣자. 자, 지금 우리가 요런 건 정했어. 거리는 정했어요. 로켓과 달 사이의 거리. 근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 벡터
우리가 지금 그거 한번 보상 쪽에 보면 우리가 요런 걸 넣었었죠. 어딨냐? 네, 지웠나? 머리. 네, 지웠나 보다. 그 머리 한번 했었죠. 나의 머리 그 로켓의 업 벡터하고 내가 달을 바라보는 벡터하고 각도.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 게? 코드에?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거 막 보여준다고 이거 코드 막 수정했던 거를 지금 지우면서 같이 지웠는지 몰라서 그래. 달 표면이랑 로켓 수직이요? 어, 있어요. 있어? 그런 부분을 수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려면 그런 벡터도 약간 관찰을 해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쵸? 관찰 요소엔 없죠? 맨 밑에 있는 거. 요거 말고 그냥 그 있네? 해놨네 내가? 했구나. 그쵸? 트랜스폼 나의 위치에서 타겟을 바라보는 각도. 이렇게 돼 있나? 여러분들 반대로 돼 있지? 타겟에서 트랜스폼으로 바뀌어 돼 있지?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 그래?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수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막 지웠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헷갈려. 약간 내가 수정을 한 건지 원래 내가 그 수업할 때 했던 건지 지우면서 다 지운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바로 이제 일단 보상 쪽을 수정을 하는 것부터 해서 합시다. 요거를 요렇게 줬더니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요거는 3번은 좀 지워서 다시 할게요. 3번이랑 여기 밑에까지 여기까지 3번은 싹 지울게요. 네, 해보니까 저 방식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 갈게요. 처음에 앞부분 이걸 쪼개서 갈게. 쪼개서 갈게요. 그래서 빠를수록 상점을 주고 빠를수록이라고 하지 말고 약간 애매하니까 얘가 너무 아까 같이 일자로 쭉 하고 화면을 뚫고 나가는 거 있잖아. 빠를수록 이렇게 했더니 얘가 전속력으로 위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그때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 수직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동 속도가 몇 이상이면 상점을 주고 이하면 벌점을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 속도도 이전 속도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UI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요 정도 속도 이상은 나와야 되겠구나. 너무 느리구나. 너무 빠르구나라는 거를 내가 UI로 원래 관찰했어. 원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숫자는 정해 줄게요. 뭐 한 이동 속도가 뭐 1.5 이상이면 상점 주고 그 이하면 벌점을 준다. 회전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1.5 이하면 거의 이렇게 화면에서 얘가 요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뭐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진 않겠지. 막 돌고 난리가 난 거야. 그쵸?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래서 속도로 자 여기서 만약에 이동 속도 벨로시티죠. 벨로시티의 크기가 뭐 한 1.5 이상이면 상점을 줄 거야. 한 0.01 지난번에는 곱하기로 했었죠. 그랬더니 얘가 가속이 나면 날수록 점수가 막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속도가 높으면 일정하게 몇 점 아주 작은 점수를 조금씩 준다는 정도로만 너무 그쪽으로 유도되지 않게 속도 내는 거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점수가 많이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앵글러 벨로시티. 예, 크기가 1.5가 넘어가면 보상을 줄 거예요. 고정 보상을 줄 거예요. 그 이하면 벌점을 줘야 되니까 여기도 else 리워드 마이너스 0.01. 아니, 여기 회전 속도는 이하이면 반대로 줘야죠. 회전 속도는 반대로 느릴수록 좋죠. 회전 속도는. 그 이상이면. 자, 그리고 각도를 좀 잴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뭘 하냐면 요 상태로 막 그냥 머리를 들이밀어요. 자꾸. 그래서 일찍부터 얘가 다리, 우리가 착륙하려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돌아 이거. 샥. 자, 요렇게 다리 쪽이 요렇게 닿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얘가 여기에 닿았으면 좋겠어. 아니,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가 다리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향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달에.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도 상점을 먼저 주는 거야. 야, 내가 얘를 바라보는 벡터랑 나의 업벡터랑 요 사이값. 야, 이 자식아. 자, 내가 요렇게 있었을 때 다리 너무 빤듯이 있으니까 다리 좀 바꾸자. 다리 예를 들면 요런 데 있어요. 그러면 나의 요 벡터는 알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벡터도 구할 수 있죠. 요 벡터. 그쵸? 그러면 요 사이 각도 있죠. 요 사이 각도.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면 얘 다리가 달을 가리킬 수 있을까? 이 사이각이 몇 도가 돼야 돼? 그치? 이게 180도가 된다면 나의 업벡터랑 내가 얘를 바라보는 벡터랑 요 사이각이 180도가 된다면 나는 정확하게 얘를 발바닥이 이렇게 가 있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회전이 돼 있겠지. 그쵸? 하지만 이제 180도 딱 되면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 사실 얘가 가만히 이게 딱 이렇게 멈춰지지가 잘 않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흔들흔들 하는 정도는 봐줘야겠지. 그래서 우리 그 카멜레온 때도 어떻게 했어? 처음부터 완전히 딱 맞게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각을 좀 주죠. 여유 점수를 허용치라는 걸 주죠. 허용치.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나는 좌우로
이쪽 180도든 이쪽 180도든 어쨌든 180도만 유지하면 되잖아. 우리 목적은 180도가 되면 베스트. 그 다음에 베스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레이트 정도, 엑설런트 정도는 한 170도 이내로 들어오면 한 10도, 이쪽 10도, 이쪽 10도 정도 여유가 생기죠. 그죠? 170도 이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겠다. 그쵸? 170도 이상. 170도 이상, 180도면 베스트. 180도 넘어가면 다시 여기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부터 재니까. 그래서 170도 이상이면 베스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부분도 상점을 줄 거예요. 다섯 번째, 로켓의 위쪽 방향 벡터와 로켓이 달을 목적지라고 할까요? 목적지를 바라보는 방향 벡터의 각 사이값이 170도 이상이면 상점, 그 이하면 벌점을 부여하겠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적으로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함수도 있어요. 두 가지 벡터의 사이값을 구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함수로 하는 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만일에 로켓의 위쪽 방향 벡터는 트랜스폼의 업 벡터죠. 그리고 또 하나 로켓, 이걸 미리 구해놓을까? 자, 플롯이 아니고 방향 벡터 3 DIR이라고 할까요? DIR은 내가 로켓이 목적지를 바라보는 방향 벡터는 타겟의 포지션에서 나의 포지션,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게 되겠죠. 이게 방향 벡터가 되겠지. 근데 이제 방향 벡터 너무 크니까 일단 이거를 노멀라이즈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벡터 3에 보면은 스태틱 함수 중에 각도 사이각을 구할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할 수 있는 앵글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아니,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프롬에서 2까지 여기서 보면은 디그리 요거 그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 디그리인지 라디안인지 이런 걸 좀 잘 봐둬야 돼요. 각도의 체계는 디그리도 있지만 우리가 몇 도라고 하는 디그리도 있지만 몇 라디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디그리야. 각도 도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프롬에서부터 투 벡터, 프롬 벡터에서 투 벡터와 비트윈 사이에 있는 각도를 반환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두 개의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트랜스폼의 업벡터랑 저 dir이랑 두 개의 앵글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170을 넘어가면 리워드를 줄 거예요. 얘도 계속적으로 프레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점수니까 좀 작게. 그리고 아니면 벌점을 부여를 하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라디안하고 디그리하고 라디안이 뭔지 디그리는 당연히 알 거고 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도는 디그리니까 라디안은 뭔지 알아요? 기억은 나요?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 라디안이란 말은 되게 익숙한데 기억이 나요? 응? 원의 둘레라는 거는 원의 둘레죠 진짜.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거였어 원래. 여러분들 요런 거 아나? 자, 사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생각난 김에 핑크색. 남자는 핑크지.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시작점이야. 요 원에는 반지름이 있죠. 요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글씨 잘 보여? 아니 그림 잘 보여? 반지름이면 내가 요 반지름하고 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반지름하고 똑같은 길이의 실을 이렇게 잘라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반지름하고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실을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놓다 보면 한 요쯤 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R이 되는 거지. 반지름하고 똑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요때 요 점을 원점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징징거리냐 이거. 원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하면 요때 요런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지? 삼각 형 말고 여기 약간 부채꼴 갑자기 부채꼴이란 말이 생각 안 나서 부채꼴이 하나 생기죠. 요런 부채꼴에 요 사이 각도 요 각도가 있어요. 요 각도가 특정한 각도가 나오는데 요 각도가 라디안이라고 그래. 이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일치하는 순간의 각도. 그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그래. 그럼 자, 요 반원만 볼게요. 위에 부분만. 그럼 요렇게 요렇게 반지름 요 실을 갖다가 요렇게 계속 대보다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가 또 R이 되는 거지. 여기도 R이고 또 이렇게 대보다 보면 여기쯤에서 끝나. 또 여기도 R이야. 여기 조금 남아. 그럼 얘 실이 몇 번을 해야 반원이 딱 나오느냐? 3.14 뭐였지? 뭐 저거가 나와. 실이 딱 그만큼이 나와. 이 반원의 길이는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는 이 반지름으로 C를 책 재보면 한 3점 반원 정도는 3.14 몇몇몇 배 정도가 나와. 반지름에. 그래서 요 값이 무한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요를 우리가 각도 그때 회전할 때 어떤 유명한 수학자의 이름을 배운 적이 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수학자 이름 한 명밖에 없어. 누구 있지? 2로 시작해요. 오일러. 원래 이거를 이제 파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되게 웃긴 사람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겁나 유명한 것들 있지. 무리수 I,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뭐 자연상수라고 하는 E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남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최초로 책이나 이런 데서 파이나 I나 E라는 거를 제대로 써서 완전히 이거를 기호화 시킨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근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이 사람을. 왜냐면 이 사람이 책을 쓴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수학차가 많이 바뀌었어.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리를 엄청 잘해. 뭐든지 책으로 엄청 남겨.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만든 이런 기호를 썼던, 처음으로 최초로 발견해서 막 쓴 사람들은, 이 숫자를 발견하고 이 숫자를 썼던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남기질 않았어. 근데 이 오일러라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 책에 마치 자기 거인 양 다 남겼어. 특히 요거 가장 위대한 상수라고 하는 자연로그 2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 글자를 딴 거야. 이 1의 발견이 엄청나거든, 사실 수학사에서는. 여러분들 그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라는 거 알아요? 2의 I 파이 승, 이 값이 몇이 나오냐면 이거 세 개 다 무리수죠. 끝이 없는 숫자야. 2의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딱 정수로 떨어져.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숫자라고 해요.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 이렇게도 써요. 이것도 이런 공식도 오일러라는 사람이 쓴 거야. 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상수긴 한데, 여러분들 자연 로그 이런 것도 많이 봤죠, 학교 다닐 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이것도 오일러가 한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요거 R 3개 별 얘기를 다 하지 지금. 3.1 몇몇몇몇 될 정도의 반지름 딱 돼. 그러면 이거 원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거의 2배겠지. 지금 아까 위에 한 거 3.14 해서 아래 R 곱하기 3.14, 아래 3.14 뭐저거 저쩌고, 그러니까 R 파이가 되지. R 곱하기 파이. 이거는 줄여서 하면 파이 R 이렇게 되죠. 파이 R이 반원의 길이래. 그럼 원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2배가 되겠지. 그래서 2파이 R,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 공식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리고 요때 요 각도 1파이, 딱 반지름하고 호의 그 길이가 딱 일치해지는 순간의 각도, 요걸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에다가 특정한 수를 곱하면 각도로 바뀌어요. 각도에다가 그러면 반대로 나누면 라디안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런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뭐 민철이가 내적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적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때 보면은
라디안으로 나올 때도 있고 디그리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저런 상수 개수로 곱해서 라디안에서 디그리로, 디그리에서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서 값을 잡으면 돼요. 값을 알아내면 돼.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지. 근데 이 머신러닝 쪽, 딥러닝 쪽 하다 보면 수학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수학 공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냥 이유 없이 배웠을 때랑 내가 쓰려고 배울 때랑 좀 달라, 느낌이. 필요해서 쓰는 거랑. 자,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좀 샜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내가 몸통이 굳이 자꾸 아까 내가 뭐랬어요? 발판에 자꾸 비비려고 하잖아. 그래서 발판에 좀 안 비볐으면 좋겠어. 그리고 몸통 말고 다리가 좀 닿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내 몸통에 뭔가 닿으면 감점을 줄 거야. 그래서 몸통에 뭐가 닿지 않게. 최대한 여기서 허공에서 발만 여기 딱 닿게. 지금 발이 몸통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죠. 구조가. 그죠? 바디하고 랜딩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그래서 난 내 몸통에 아무것도 안 닿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유도를 해볼게요. 최대한 얘네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로켓에 몸통에 물체가 닿으면 감점. 이런 거는 그냥 규칙이 있는, 뭔가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내가 요런 건 좀 이렇게 유도를 해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꾸 추가를 하는 거야. 보면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도 넣어보고, 또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지우고,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몸통에 닿았다 안 닿았다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죠. 함수로 만들자. 콜리전 엔터. 얘도 콜리전 있고 리지드 바디가 있으니까 콜리전 엔터에서 콜리전 만약 뭔가 충돌하게 되면 요 이벤트 함수가 실행이 되겠지. 이 실행될 때마다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0.01 얘 한 0.1 정도 빼버릴까? 그렇게 자주 닿지는 않을 테니까. 이러면 최대한 안 닿으려고 하겠지. 이제 하다 봐. (0.1이) 아니고 마이너스 (0.1이지) 발점이니까. 몸통에 물체가 닿으면 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걸 하나 넣을 거예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전 거리보다 현재, 이때 이 거리는 달과의 거리예요. 로켓과 달걀, 앞에 써줘야겠다. 로켓과 목적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전 프레임의 거리보다 현재 프레임의 거리가 더 가까우면 상점, 아니면 벌점을 부여하겠다. 자, 그럼 이전 프레임의 거리를 재려면 얘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했었어야 내가 이전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에서의 거리는 그냥 직접 계산해서 구하면 돼. 하지만 이전 프레임에서 거리가 몇이었는지를 구하려면 그거는 매번 저장을 해놨었어야 돼. 그쵸?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아까 지웠으니까 그냥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 위치에다 하자. 이전 속도, 이전 속도가 아니지, 이전 거리, 이전 프레임, 달과 현재 프레임에서 달과 로켓과의 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플롯 델타 디스턴스, 처음엔 초기화를 해놓고, 제일 첫 번째 잴 때가 언제일까? 처음 달이 랜덤하게 위치를 시켰을 때, 처음 달이 랜덤하게 위치된 때로부터 한번 딱 체크를 해야겠지. 그쵸?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쵸? 타겟의 위치를 랜덤하게 준 다음에 한번 딱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로켓과 달과의 거리를 저장. 그래서 델타 디스턴스에다가 벡터 3의 트랜스폼 포지션하고 타겟의 포지션, 벡터 시스템 디스턴스, 그럼 최초에 한번 저장을 하죠. 가장 먼 상태는 아니겠지만 최초의 거리 상태를 한번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계속 나는 이걸 이 델타 디스턴스를 갱신해 나가면서 비교를 하면 돼. 그쵸? 어딨냐, 내가 아까 썼는데. 여기 있다. 그럼 일단 현재 거리랑 비교를 하면 되겠지. 따로 변수를 해도 되고, 그냥 바로 해도 되고. 만약에 델타 디스턴스,
아니 델타 디스턴스라기보다는 로켓값 거리부터 먼저 잽시다. 벡터 3에 디스턴스 해서 트랜스폼의 포지션하고 타겟의 포지션하고 거리를 일단 재서 이 값이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더 커. 델타 디스턴스보다. 이러면 뭐 add 리워드 뭐 0.01 굉장히 빈번한 계속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else 만약 그렇지 않으면 리워드를 마이너스 0.01 이렇게 줘도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랬더니 이게 그 발판에 비비는 원인이 좀 되더라고. 왜냐면 약간 얘가 약간 흔들 하면 얘가 플러스로 갔다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돼. 약간 깔딱깔딱거리면. 그쵸? 아까보다 좀 더 빨라. 조금 더 가까워 이렇게 돼버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상 벌어졌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이상 벌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이 좀 높더라고. 그러면 몇 이상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려면 얘를 얘가 더 커야 되는데 몇 이상 커야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내가 만약 그렇게 계산하고 싶다면 자, 내가 현재 거리 이거 거꾸로 됐지 지금. 가깝다는 얘기는 더 작다는 얘기지. 그쵸? 거리가 옆으로 치환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좀 반대로 돼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얘를 만약 얘의 거리가 얘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뺀 값이 0.5를 넘어가야만 나는 상점을 줄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일정 거리 이상 움직여야 상점을 주는 걸로 바뀌겠죠. 여기서의 0.5는 내가 이제 체크를 해본 거야. 한 0.5 이상, 0.4에서 0.5 그 정도 이상 움직여야 얘가 앞으로 좀 전진을 해. 안 그러면 흔들기만 해도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플러스를 자꾸 얻어. 이 값은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이 0.5보다 이번엔 반대로 해야지. 커야지. 그쵸? 0.5보다 크다 하면 그러니까 전에 거리는 10m였는데 지금 9.5m가 됐어. 9.4m가 됐어. 그럼 0.6m가 됐으니까 0.5를 넘으니까 얘는 상점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추가 조건으로 0.5m 이상 전진 가까워져야 상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0.5라든가 뭐 이런 170도라든가 이런 거를 관찰을 했었으니까 어떤 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저 여기서 뭐 요거 회전 속도라든가 이동 속도라든가 몇으로 줘야 얘가 적절한가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학습할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약간 UI로 출력을 할 거야. 어제 봤죠? 어제랑 그제 좀 내가 보여줬죠? 나도 막 그거 보면서 값을 막 좀 수정을 했었어. 그래서 UI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저런 값을 지금은 그냥 넣었지만 실제로는 저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UI에 텍스트를 하나 만듭시다. 텍스트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게 뭐다 라고 표시하는 텍스트가 하나 있을 거고, 레이블 텍스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밸류 텍스트가 하나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돼, 우리가 저런 걸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뭐뭐를 출력을 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이제 그제 출력했었던 거는 얘의 이동 속도, 그 다음에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얘가 자 내가 여기서 할 때 이동량, 델타 디스턴스, 그쵸? 이런 것도 출력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또는 그냥 거리만 구해도 돼. 현재 나와 달과의 거리. 그럼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한 4개 정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다음에 처음엔 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들, 레이블 벨로시티, 이건 속도 레이블. 그 다음에 복사하기 전에 사이즈를 좀 잡읍시다. 왁구를 잡고 나서 복사해야 편하죠. 일단 중앙 정렬로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50에서 6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한 50 놓읍시다. 50, 55. 그리고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글씨 색깔은 최대한 흰색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포지션은 일단 난 좌측 상단에다 놓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피벗을 좌측 상단에다 맞출게요. 좌측 상단 여기죠. 여기다 피벗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lt 누르고, 그러면 일단 여기로 위치를 한번 시켜 놓는다는 거야. 여기다 한번 위치를 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움직이면 편하잖아.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면 피벗이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이 피벗에 맞게 딱 맞게 한번 자리가 잡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지션은 이따가 보면서 하면 되고, 넓이 글자가 한 몇 글자 나오려나? 넓이는 한 어림 잡아서 한 400 놓읍시다. 높이는 글자 폰트가 55니까 55보다 커야지. 한 70 정도 놓읍시다. 요 정도 되네. 요 정도. 근데 중앙 정렬로 하기보다는 여기다 똑같이 또 밸류를 놓을 건데, 옆에다가 우측에다가 밸류를 또 놓을 건데, 글씨가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는 우측 정렬로 합시다. 레이블은 우측 정렬, 그 다음에 값은 좌측 정렬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글씨가 붙겠지. 자, 이렇게 둡시다.
그래서 얘를 4개, 3개 더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D, D, D 해서 두 번째 거는 앵글러 벨로시티. 세 번째 거는 디스턴스. 네 번째 거는 앵글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나의 현재 로켓의 속도, 두 번째 거에다가는 로켓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다가는 로켓과 달과의 거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다가는 로켓의 윗방향과 윗방향 벡터와 로켓이 달을 바라보는 벡터와의 사이각을 표현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대충 이렇게 놓아요. 그래 놓고 텍스트를 일단 바꿀게요. velocity angular velocity 좀 모자라야 되나? 딱 맞네. 너무 딱 맞는데. 500으로 할 걸 그랬나? distance angle 땡땡도 넣어야 되니까 앵글러 벨로시티가 좀 글씨가 기니까 얘를 사이즈를 400에서 500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줍시다. 이렇게. 자,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묶어서 컨트롤 D를 해줄게요. 그래서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해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 이번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얘네들을 똑같은 이름의 레이블 부분만 텍스트로 바꿀 거야. 아니, 텍스트란다. 밸류로. 그리고 밸류로 다 바꿨으면 얘를 정렬을 우측 정렬이 아니라 좌측 정렬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값은 일단 00 이렇게 넣어놓고
자, 그리고 캔버스 밑에다가 크리에이트 캔버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empty 해서 레이블스하고 밸류스를 분리해서 놓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긴다거나 할 때 이 틀을 깨트리지 않고 옮기기 편하게 하려면 부모를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부모를 옮기는 게 편하니까. 대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밸류는 밸류끼리. 그리고 자식들이 피벗이 다 이쪽 좌측 상단으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도 일단 피벗은 이쪽으로 바꿔 놓을게요. 좌측 상단으로. 그래야 나중에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create C# 스크립트 해서 UI 매니저 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10분 쉬었다 하죠.